세포 내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전자와 단백질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DNA와 유전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 어디에 있냐면 세포의 핵 속에 있는 DNA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DNA 1학기 때 탄소화합을 했을 때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DNA와 RNA는 핵산이라고 불리는 애들이었고, 이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였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여러 개 연결되면서 핵산을 이루는데,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인산, 당,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DNA 염기는 A, T, G, C가 있었고, RNA의 염기는 A, U, G, C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 DNA를 이루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거기 안에 있는 염기가 어떤 게 어떤 순서로 있는지가 생물의 정보를 결정한다고 했었죠. 이런 것들을 염기 서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DNA에 있는 모든 염기 서열이 다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DNA 염기 서열 중에 일부분이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DNA 염기 서열 중 일부가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이 부위를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물의 형질을 결정한다는 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DNA 염기 서열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염색체와 DNA의 구조, 그리고 유전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중나선 구조의 DNA가 보입니다. 이 DNA의 안쪽에는 염기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 염기들이 어떤 게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가 생물의 형질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 DNA에 있는 모든 염기들이 다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특정 부위에 있는 염기 서열들이 생물의 형질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유전자 A라고 하면 단백질 A를 만들고 이 부분이 유전자 B라고 하면 단백질 B를 만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전자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통 세포 내에서 핵 속에 이 DNA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냐면 여기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거에 이렇게 감아져 있어요. 조금 안정적으로. 자, 이렇게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감아져 있는 이 부분을 염색사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보통 세포의 핵에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언제 염색체로 되냐면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염색체로 이렇게 더 응축이 됩니다. 그래서 염색사가 이렇게 더 많이 꼬인 것들을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염색체로 응축을 해주냐면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얘네들을 옮겨줘야 하는데 염색사의 형태로 있으면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꼬아주는 거예요. 염색체는 왜 염색체냐면 염색약으로 염색을 했을 때 잘 염색이 되어 보이기 때문에 염색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밑에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DNA는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 염색사의 형태로 핵 속에 저장되어 있으며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응축되어 염색체가 됩니다. 한 분자의 DNA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의 체세포에는 염색체가 46개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염색체는 하나의 DNA가 응축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수는 대략 4만 개입니다. 요 4만 개가 46개에 들어 있어야 하니까 한 분자의 DNA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각 유전자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유전자와 단백질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 뭐가 만들어지냐면 다양한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이 단백질에 의해 형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유전자가 다르면 합성되는 단백질의 차이가 생겨서 형질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로 혈액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 혈액형은 뭐냐면 적혈구 세포막에 있는 이 단백질이 어떤 형태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이 단백질의 끝에 달려있는 당 성분이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혈액형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단백질 A 합성 효소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 A 합성 효소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 A 합성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효소 주성분이 뭐라 그랬죠? 단백질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요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정보가 이 유전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효소에 의해서 적혈구막에 단백질 A를 합성해 줍니다. 자, 만약에 적혈구막에 이렇게 단백질 A가 합성이 되면 A형 혈액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단백질 비합성 효소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요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 비합성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효소 주성분 단백질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효소에 의해서 적혈구막에 단백질 B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 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B형 혈액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면 A, B형이 되는 거고 얘도 없고 얘도 없으면 O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자가 이상이 생기면 다양한 유전 질환이 생기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효소가 결핍되거나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전 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일단 예시로는 사슴의 털 색깔이 나왔어요. 자, 사슴의 털이 갈색을 띠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가진 정보에 따라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면 멜라닌 합성 효소의 작용으로 멜라닌이 합성되어 털의 색이 갈색을 띠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DNA 중에 이 부분만 멜라닌 합성 효소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라고 하고 이 부분의 정보에 따라서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효소에 의해서 멜라닌이 합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멜라닌이 합성이 되면 사슴의 털색이 갈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멜라닌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슴의 털의 색이 없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됩니다. 이게 바로 알비노증이에요. 자, 흰색 털을 가진 사슴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변이에 의해 조금 다른 염기 서열을 가진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지 못해 멜라닌이 합성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 자리에 정상과 다른 염기 서열이 있다고 하면 멜라닌 합성 효소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멜라닌이 합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사슴의 털에 색이 없는 흰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유전자에 있는 염기 서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유전자에 있는 이 염기 서열이 어떻게 단백질로 발현이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생명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세포에서 유전 정보가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로 전달이 되는 과정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해요. 자, DNA는 일단 스스로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제 과정은 나중에 생명과학 2 하게 되면 자세히 배울 거니까.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DNA에서 RNA로 이 정보가 전달되는 전사. 그 다음에 RNA에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이 번역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DNA에 있는 정보가 RNA로 복사가 되는 과정을 전사라고 합니다. 용어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RNA에 있는 정보로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용어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전사 볼게요. DNA의 정보가 RNA로 전달이 되는 과정을 전사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핵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좀 더 자세히 생물학을 공부하게 되면 핵이 있는 세포도 있고 핵이 없는 세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핵이 있는 세포를 중심으로 배워서 핵 속에서 전사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번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뭐가 합성이 되냐면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배웠을 때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가 어디였죠? 그렇죠. 리보솜이었죠. 그래서 이 번역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납니다. 이 과정을 한번 예시를 들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모든 요리에 레시피가 있는 책이 단 한 권이 있는데 그게 우리 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의 중국집에서 탕수육 레시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줄까요? 이 책을 통째로 빌려주나요? 그러기엔 너무 위험성이 크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복사된 걸 보고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생물학 용어로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자, 전 세계의 모든 요리에 레시피가 있는 책,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게 뭐냐면 DNA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 학교에 있어요. 학교는 핵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학교 밖 중국집에서 세포질에서 탕수육 레시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통째로 빌려주기엔 너무 위험성이 크니까 필요한 부분만 복사를 해요. 이 복사체가 바로 RNA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복사한 거. 그리고 이 복사되는 것을 전사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사된 RNA를 이용해서 어디에서 뭐를 만들죠? 그렇죠. 중국집에 해당하는 리보솜에서 탕수육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만듭니다.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됐나요? 자, 이를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자, DNA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포질에서는 DNA에 있는 모든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부분만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복사를 합니다. 이 복사체가 바로 RNA이고 이 복사되는 과정을 전사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사된 RNA가 핵에 있는 구멍인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 RNA에 뭐가 붙냐면 탕수육 레시피 복사한 거에 뭐가 붙냐면 중국집에 요리사가 붙듯이 리보솜이 붙습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레시피를 읽어주면서 다양한 재료로 탕수육을 만드는 것처럼 리보솜이 RNA에 있는 정보를 읽어가면서 주위에 있는 다양한 재료들로 탕수육을 만드는 것처럼 단백질을 만듭니다. 됐나요? 그래서 리보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RNA에 있는 정보를 따라서 읽어주면서 주변에 둥둥 떠다니는 세포질에 둥둥 떠다니는 이 아미노산을 이 정보에 맞게 순서에 맞게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서 단백질을 만들어줍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 이 리보솜이 아미노산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아미노산을 이용해가지고 이 정보에 맞춰서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합성해 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생명체는 어떻게 이렇게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저장하고 읽어내면서 단백질을 만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유전 정보의 저장과 유전 암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 정보의 저장은 다음과 같아요. 유전자를 이루고 있는 DNA 염기 서열, 즉 ATGC의 배열 순서가 바로 유전 정보가 됩니다. 얘네들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가 유전 정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유전 정보는 보통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순서를 지정하고 이 아미노산 배열에 따라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져 기능이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전 정보는 어떻게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와 순서를 지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몇 개의 염기로 이루어진 유전 암호, 염기 서열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염기의 종류와 아미노산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인지 알아볼 거예요. 자, 염기의 종류는 A, T, G, C 네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에 쓰이는 아미노산은 몇 종류냐면 20종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4개의 문자로 20개를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자, 만약에 한 종류의 염기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몇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염기 서열을 이루고 있는 이 염기가 A, T, G, C 네 종류니까 한 개가 하나씩만 지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종류의 아미노산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럼 두 종류의 염기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몇 종류의 아미노산이 지정할까요? 문자로 만들 건데 여기에 요 자리에 4개, 요 자리에 4개씩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해서 16종류의 아미노산만 지정이 가능해요. 자, 20개를 지정해야 되는데 4개, 16개 지정하니까 얘네는 안 되겠죠.
그러면 자, 세 번째. 세 종류의 염기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그렇죠. 4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64가 나오고 그래서 64종류의 아미노산이 지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4개, 5개, 6개로 지정을 해도 됐지만 이 생명체는 가장 효율적인 걸 찾기 때문에 실제로 세 종류의 염기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3개의 염기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3개의 연속된 염기가 한 조가 되어 유전 암호를 형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3개의 염기로 이루어진 유전 암호가 64종류가 가능을 하죠? 그런데 64종류가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야 되니까 유전 부호 여러 개가 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 암호, 3개의 연속된 염기로 이루어진 이 유전 암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 암호, 다른 말로 유전 부호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제네틱 코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3염기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어로는 트리플렛 코드입니다. 얘는 어디에 있는 걸 의미를 하냐면 D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를 3염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요 3염기 조합은 DNA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결정이 됩니다. 이 3염기 조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가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코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돈은 어디에 있냐면 RNA에 있는 거예요. 자, DNA의 3염기 조합에서 전사된 RNA 상에 있는 3개로 이루어진 유전 암호를 코돈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무엇이냐면 DNA 3염기 조합에 대해 상보적인 염기 서열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유전 암호 3개의 연속된 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유전 암호인데 얘를 DNA에서 지칭할 때는 3염기 조합이라고 하고 얘를 RNA로 복사했을 때는 코돈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3염기 조합에서 전사된 RNA상의 3개의 염기로 이루어진 유전 암호가 바로 코돈이에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3염기 조합에 대해 상보적인 염기 서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상보적인 건 무엇이냐면 A는 T랑 항상 결합을 하고 G는 C와 항상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A와 T가 서로 상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G와 C가 서로 상보적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 RNA, 단백질이에요. 자, DNA는 이중 나선 구조이죠. 2개의 가닥이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나타낸 거예요. 얘가 한 가닥, 얘가 한 가닥인데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T가 있으면 여기에는 A가 항상 와야 되고 여기 A가 있으면 T가 항상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A랑 T는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니까 그 다음 여기가 C가 있으니까 여기는 G가 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T, A, C라는 정보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유전 암호이기 때문에 요 3개의 연속된 염기 서열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3염기 조합이라고 불러줘요. 됐나요? 그런데 생물체는 이 가닥을 정보로 쓸 수도 있고 요 가닥을 정보로 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요 가닥을 정보로 썼을 때를 가정해서 하는 겁니다. 자, DNA에서 RNA로 이렇게 정보를 복사하는 과정을 뭐라 그랬죠? 전사라고 했죠. 자, 전사된 RNA 가닥을 보게 되면 얘를 이용해서 전사를 했을 때 얘랑 상보적인 서열을 가진 R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T의 상보적인 건 A인 거고 그 다음에 원래 A의 상보적인 거는 DNA라면 T겠지만 얘는 RNA이기 때문에 U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의 상보적이니까 이렇게 G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3염기 조합이 전사되었을 때 얘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데 이때 이 연속된 3개의 염기 서열을 뭐라 그러냐면 코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자, 얘를 이용해서 전사를 했더니 요 가닥과 요 가닥이 어때요? 상보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3염기 조합과 코돈은 상보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질에서 리보솜에 의해서 리보솜이 이 RNA에 있는 정보를 읽어가다가 여기에 AUG라는 게 있네. 그러면 얘는 뭐를 지정하는 아미노산일까? 맞아요. 이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리보솜이 AUG를 보게 되면 이 세포질에 둥둥 떠다니는 수많은 아미노산 중에 메사이오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번역이라고 해줍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전사와 번역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도대체 전사와 번역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3염기 조합과 이 코도는 왜 상보적인 서열을 갖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진해세포를 먼저 설명할 건데 사실 아까 설명했듯이 세포는 핵이 있는 세포와 핵이 없는 세포가 있습니다. 핵이 있는 세포를 진핵세포라고 하고 핵이 없는 세포를 원핵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진핵세포의 전사는 핵,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데 원핵세포는 핵이 없기 때문에 전사와 번역이 모두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핵이 있는 세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이 과정을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전사와 번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핵 속에서 일어나고 번역은 그렇죠.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자, 이거는 뭐냐면 핵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핵막 안쪽이 핵 내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핵막 바깥쪽이 뭐가 되냐면 세포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핵 속에서 일어나는 전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과정을 배우게 되면 왜 3염기 조합과 코돈이 상보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유는 없고 그냥 이렇게 생명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관찰을 하고 서술을 한 걸 배우는 겁니다. 자, 일단 DNA 보도록 할게요. 자, DNA는 두 개의 가닥이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TAC, AAT, CGG, GTG가 있으면 기억과 니은은 서로 상보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ATG, TTA, GCCC, AC라는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하나의 DNA이고 각각은 DNA를 이루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가닥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림에서 보이는 얘랑 얘가 결국엔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 세 개의 연속된 염기를 3염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3염기 조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기억과 니은 중에 뭐를 전사에 이용을 할 거냐면 기억을 RNA를 만드는 전사에 이용을 할 때를 가정해서 볼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RNA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DNA가 이중가닥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상보적인 염기 서열들 사이에서는 어떤 게 일어나냐면 약한 인력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가 유지가 되는 건데, 자,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 부분을 전사한다고 하면 이 전사될 부분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기억을 뭐에 이용할 거냐면 전사에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분리된 DNA 가닥 중에 기억에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작용해서 자, 기억 가닥에 뭐가 오냐면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이 효소들이 가져와서 연결해 주면서 RNA를 합성해 주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볼게요. 기억과 니은이 서로 이렇게 벌어져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효소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여기가 T가 있네? 그럼 얘랑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가진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렇게 딱 가지고 와줍니다. 그런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칸 갔더니 여긴 A가 있네?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U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여기 G가 있네. 그러면 C를 가진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옆에 거랑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T가 있네.
그러면 얘랑 상보적인 서열을 가진 A를 가진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지고 온 다음에 서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효소들의 작용에 의해서 이 염기서열과 상보적인 RNA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나요? 자, 따라서 기역과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가진 R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RNA의 염기서열을 보게 되면 기역과는 상보적이고 니은과는 염기서열이 같습니다. 단 RNA이므로 T자리에 U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왜냐면 자, 보세요. 자, 얘랑 상보적이죠.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 가닥이 상보적입니다. 그런데 기역 가닥을 이용해서 RNA를 만들 때는 기역 가닥과 상보적인 RNA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랑 상보적이고 얘랑 상보적이니까 얘랑은 같은 염기서열을 가지는데 이 니은 가닥은 DNA이고 전사에 의해서 합성된 거는 RNA니까 이렇게 T자리 대신에 U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얘가 뭐였어요? 그렇죠. 3염기 조합이었죠. 3염기 조합 1, 얘는 2, 얘는 3이었어요. 자, 얘가 전사된 요 부분이 결국에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RNA에는 3개의 연속된 염기가 되니까 얘를 코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코돈 1, 코돈 2, 코돈 3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어떤 걸 기억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 밑줄 친 거. 자, 만약에 기역 가닥을 이용해서 전사를 일으켰다면 이 전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RNA 가닥의 염기 서열은 뭐랑 상보적이냐면 기역과 상보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RNA 가닥은 뭐랑 이 염기 서열이 같냐면 니은이랑 염기 서열이 같은데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 그렇죠. 얘는 RNA이기 때문에 얘 T 대신에 U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냐면 우리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ATGC였고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AUGC였어요. 그러니까 T자리 대신에 U가 오는 겁니다. RNA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합성된 RNA가 핵막에 있는 구멍인 핵공을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핵공을 통해 RNA가 세포질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온 RNA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포질 밖으로 빠져나온 이 RNA에 리보솜이 달라붙습니다. 이 리보솜 이렇게 핑크로 표시한 건데 실제로 리보솜은 이렇게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가 하나의 리보솜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보솜이 이렇게 가운데에서 쉽게 생각하면 요 염기 서열을 읽어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리보솜이 이렇게 쭉 오면서 읽어주겠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코돈 1인 AUG를 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AUG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인 얘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뭐 메사이오닌, 류신, 알라닌인데 이 약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코돈 한 개가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한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코돈 1을 읽어주면서 이 메사이오닌을 리보솜이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한 칸 옮겨가지고 두 번째 코돈인 UUA를 읽어줘요. 그러면 UUA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인 이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동그란 걸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얘랑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바로 리보솜이에요. 그 다음에 한 칸 더 움직이면 GCC라는 코돈 3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얘랑도 이렇게 연결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리보솜이 원래 세포질에 둥둥 떠다니던 아미노산 중에 요 코돈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각각 연결을 시켜주면서 단백질을 합성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서 단백질을 합성해 줍니다. 아미노산 여러 개가 연결이 된 것을 단백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얘는 리보솜이었어요. 자, 그래서 글로 정리를 하면 이 리보솜이 RNA를 따라 이동하며 각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서 아미노산끼리 연결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번역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사 부분에서는 자, 전사는 핵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기역 가닥을 이용해 전사한다면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역 가닥을 이용해서 전사한 RNA는 어떠냐면 기역과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가지게 됩니다.
기역과 상보적이기 때문에 니은과는 염기 서열이 같은데 대신에 T 대신에 U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유전 암호의 해독을 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세 개의 연속된 염기 서열이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하는지 연구를 해서 밝혀냈고, 이런 것들을 코돈표라고 합니다. 자, 이 코돈표는 뭐냐면 RNA의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낸 거예요. 자,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면 됩니다. 연속된 세 개의 염기 서열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걸 코돈이라고 했죠. RNA 상에 있는 거. UUU라는 요 연속된 세 개의 염기가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자, 첫 번째 염기가 U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염기가 U인 걸 찾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염기가 U인 것도 찾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염기가 U인 것도 찾습니다. 그럼 뭐에 해당하냐면 페닌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에 해당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으면 됩니다. 자, 만약에 AUG라는 이 연속된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RNA 상에 있는 코돈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염기가 A니까 A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염기가 뭐예요? U니까 U를 찾아줍니다. 그럼 요 칸에서 자, 세 번째 염기가 G인 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메사인온인입니다. 이렇게 코돈을 읽으면서 찾아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썼던 DNA 가닥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3염기 조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기역 가닥을 이용해 가지고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RNA를 만들었습니다. 기역 가닥을 이용해서 전사를 했으니까 이 기역 가닥과 상보적인 코돈을 가진 R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코돈 1, 코돈 2, 코돈 3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코돈 1은 AUG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염기가 A, 그 다음에 두 번째 염기가 U, 세 번째 염기가 G니까 첫 번째 코돈은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UUA겠죠? 그럼 첫 번째 염기가 U, 두 번째 염기가 U, 그럼 세 번째 염기가 A인 류신이구나, 그래서 얘는 류신을 지정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CC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염기가 G, 그 다음에 두 번째 염기가 C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또 C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염기가 G, 두 번째 염기가 C, 그 다음에 세 번째 염기도 C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알라닌을 지정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코돈 1에 의해서 메사이오닌이, 코돈 2에 의해서 류신이, 코돈 3에 의해서 알라닌이 이렇게 지정이 되고, 이것들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얘네들을 읽어가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서 연결해 주는 게 바로 리보솜이고, 이런 과정을 번역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보솜이 코돈을 읽어주면서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오고 자기가 이렇게 아미노산을 연결해 주면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이런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자, 주형으로 사용된 DNA 가닥을 찾고, 그 다음에 RNA 염기서열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돈표를 보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으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보고 RNA 혹은 DNA 염기서열을 파악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기역과 니은 가닥이 있고 근데 RNA 가닥의 염기서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를 이용해서 전사를 했는가? DNA 가닥 중에 기역과 니은 중에 뭐를 이용해서 전사를 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RNA랑 기역 가닥과 상보적이니까 기역을 이용해 가지고 RNA를 전사했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기역 가닥을 이용해서 RNA를 전사했다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기역 가닥과 상보적인 RNA 염기 서열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혹은 자, 얘네들을 주어졌을 때 이 표도 주어진다고 하면 이 표를 해석하면서 얘가 지정하는 거, 그 다음 얘가 지정하는 거, 얘가 지정하는 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이 역으로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전 암호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조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DNA나 RNA의 염기가 한 개만 바뀌더라도 유전 암호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적혈구 그리면 이렇게 원반형의 붉은색이 이쁜 걸로 그리죠. 그런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뭐냐면 이 적혈구가 이렇게 남모양처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혈관도 막고 산소도 잘 전달하지 못해가지고 빈혈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빈혈증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합니다.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우리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가 있습니다. 얘도 단백질인데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의 일부 중에 단 한 개의 염기가 바뀌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일부가 CTT입니다. DNA 있죠. DNA 있으니까 얘를 3염기 조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얘가 전사가 되면 RNA로 전사가 되면 요거랑 상보적인 가닥을 가진 GAA라는 RNA 가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얘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있을 때 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 가지고 정상 적혈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염기 서열 중에 T가 A로 바뀌면 어때요? 한 개만 바뀌었죠. 그런데 이 한 개만 바뀌었는데 바로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DNA 염기 서열 중에 T가 A로만 바뀌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얘를 이용해서 전사를 했으니까 이 가닥과 상보적인 RNA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GUA라는 R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GUA라는 코돈을 가진 RNA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하필 요 한 개만 바뀌었는데 얘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다른 아미노산이 됩니다. 이 단 한 개의 다른 아미노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비정상적으로 돼요. 그래서 이런 헤모글로빈 때문에 이 적혈구가 남모양으로 바뀌어가지고 산소를 잘 운반하지 못하고 모세혈관을 막아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유전자에 있는 이 염기서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DNA 염기 서열 중에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즉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진 곳을 어디라고 하냐면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 유전자에 있는 정보가 세포질에서 필요한데 이 DNA를 통째로 꺼내줄 수는 없으니까 복사를 해줍니다. 이 복사하는 과정이 핵에서 일어나는데 이 과정을 전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DNA에서 전사를 이용해서 복사체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 RNA입니다. 그런데 이 복사체의 특징이 어떠냐? 만약에 이 DNA 이중나선 구조에서 각각의 가닥을 기역과 니은이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기역을 이용해가지고 RNA를 만든다고 하면 이 기역과 상보적인 서열을 가진 RNA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DNA 상에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이 3염기 조합의 서열이 RNA로 전사가 됐을 때 코돈이 되는데 이 코돈의 이 염기 서열이 3염기 조합과 상보적인 서열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RNA는 T 대신 U가 있으니까 상보적인 서열을 쓸 때 T 대신 U를 써줘야 하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사된 RNA를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 밖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이 RNA에 있는 이 염기서열들, 이 코돈들을 읽어가면서 누가 리보솜이 이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들을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서 단백질을 합성해 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기억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리보솜이 RNA를 따라 각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서 아미노산끼리 연결해 단백질 합성을 합니다. 자,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RNA 서열이 주어졌을 때 기역과 니은 중에 뭐를 이용해 가지고 전사를 했는지
기억이다. 기억을 이용해서 상보적인 서열을 가진 RNA를 만든 거니까. 자, 기억과 RNA가 상보적이고 기억과 니은이 상보적이니까 이 니은과 RNA 같은 경우에는 염기 서열이 같은데 완전히 같은 게 아니라 T 대신에 U가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코돈표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 대신에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